네, 이어서 세 번째 사연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 거주하는 70대 부부입니다. 작은 집안채가 있고요. 노후 자금으로는 쓰려고 하는 현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빚이나 대출은 없습니다만 주 수입원도 없습니다. 최근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치료받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치료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대출 좀 알아볼까? 대출은 무슨 그 주택담보인가 그 영목이 뭐기 뭐 그거 있던데 그거 해보는 게 어때요? 그 나라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던데. 컴퓨터로 알아보면 된다는데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의료비 때문에 노후 자금을 쓰자니 속상하고 대출 받자니 엄두도 안 나고 네. 영모기지 같은 것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뭐든 다 온라인으로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만 하려면 뭐 앱 가입하라고 하고 이런 식당 가도 우리 보면은 키오스크로 다 주문해야 되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7080 세대분들에게는 너무 익숙지 않아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7080 세대분들이 그래서 디지털 소외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쓸 때도 좀 당황하셨던 분들 많았지만 처음에 한번 그 벽을 넘고 나니까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다 전화로 상담하는 것들이 다 돼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전화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사연자분이 고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 영모기지라는 건데,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모기지론이다라고 하면 집을 살 때 내가 담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였는데, 영모기지론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돈을 받는다? 받는 뭐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받았던 생활비와 평가 금액과 주택의 내가 사망 시의 평가 금액을 비교해서 주택의 평가 금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요. 와. 만약에 반대로 내가 받았던 생활비가 주택 평가 금액보다 훨씬 높다면 높더라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부부 기준으로 일단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럼 갖고 있는 주택이 만약에 너무 고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안 되는군요. 자,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55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55세 넘으면? 넘어야 된다. 그리고 합산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이다. 이런 경우인데 너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3년 내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년 내라고 하는 기간을 둔 거겠죠. 아니, 보니까 지급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서 선택할 수 있던데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종신연금형이죠. 네. 그리고 정액형, 그리고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네. 예를 들면 개인 사정에 따라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 용도로 쓰고 남은 금액만큼의 비율로 연금을 받는 방식,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고 네. 또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또 있고요. 초기 10년은 수령액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좀 적게 받겠다 하는 전후 후박형 연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7080 세대분들이 원하는 케이스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주택연금의 또 다른 좋은 점이 있거든요.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세제 혜택이 좀 들어있는데 세제 혜택? 주택연금을 받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공시가 5억 원 이하분까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어요?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뭐 제외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이익은 없고요.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된다면 중간에 해지하셔도 됩니다. 해지도 돼요? 다만 약간의 페널티는 있는데 3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연금과 그 보증료는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080 세대분들 중에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상연금 여기에 조회? 본인의 나이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의 시세, 그리고 본인이 받고 싶은 연금의 형태를 선택하시면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네, 여기에 또 국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이렇게 나뉘고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뭐 예방 교육이나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적인 뭐 노인성 질환 중에서 안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가장 자주 발병되는 그 질환 중에서 무릎 관절증 같은 경우에도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의 수술비,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무릎이 아픈데 노인이 될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네요.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자, 오늘은 7080 세대의 금융 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7080 세대분들의 금융 고민은 정말 지갑이 얇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 주식 그리고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내 노후 준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더라도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자식 안 믿으시나 봐요? 내가 지금 안 뜯어가면 다행이지 뭐. 사실 종종 뭐 서비스업이나 단순 노무직 등에서 건강한 우리 실버 세대 분들이 최저임금에 유니폼 딱 차려 입으시고 조금은 뭐 느리고 미숙할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틈바구니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약간 짠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이 먹어서도 사회활동하면서 또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건강관리하시는 우리 실버 세대분들이 저는 더 멋지게 보입니다. 네. 자, 우리 7080 세대분들 건강하게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실버 세대를 응원합니다.